지금 저 여인 아직 살아있습니다. 한양 성균관 뒤편 의관 양성 과정을 참관하던 날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바람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10명이 넘는 의원, 학자, 유생들이 둘러싼 한복판에서 한 명의 여인이 거꾸러졌습니다. 쓰러진 순간 입에선 피가 솟구쳤고 눈은 뒤집혔습니다. 옷차림은 궁중하녀의 복색?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독이다. 약에 독이 섞였소. 현장은 아비규환이었습니다. 의원들이 달려들었지만 내려진 것은 사망 진단뿐이었습니다. 벌써 맥이 끊겼습니다. 이미 사망했소이다. 숨도 쉬지 않소. 눈동자도 풀렸고 사람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떤 이는 시신을 덮을 천을 가져오라 소리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14살 소년 하나가 인파를 뚫고 달려나왔습니다. 남루한 옷차림, 맨발에 흙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흔들렸고 손은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대로 여인의 손목을 움켜쥐었습니다. 아직입니다. 모두가 멈칫했습니다. 뭐라 했느냐? 저 아이는 누구냐? 소녀는 여인의 손목을 세 손가락으로 조심스럽게 짚었습니다. 눈을 감은 채 아주 느린 맥의 흐름을 느끼려 했습니다. 그리고 이내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신맥이 미세하게 뛰고 있습니다. 이 여인 아직 살아있습니다. 주변의 시선은 차가웠습니다. 수석 의원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너는 의원이 아니지 않느냐? 어디서 감히 죽은 자를 두고 이런 허튼 소리를. 하지만 소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장 찬물을 끼얹고 마른 황련을 입에 물려야 합니다. 심장이 멈춘 게 아니라 독이 신맥을 눌러 가사 상태에 빠뜨린 겁니다. 의원 하나가 버럭 소리쳤습니다. 죽은 자를 두고 허튼 소리를 한다면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소. 당장 물러서지 못할까? 소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손은 떼지 않았습니다. 신맥은 느리고 얕지만 분명히 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단 몇 분 후 여인의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입가에 피가 먹고 코끝이 아주 작게 들썩였습니다.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더니 희미하게 눈동자가 돌아왔습니다. 의원들은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살아났어. 진짜 맥이 있었던 건가? 저 아이가 어떻게 알았지? 여인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소년을 바라보며 떨리는 입술로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소년의 이름은 윤석겸. 고아로 자라 약초꽃 밑에서 일하던 아이였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남다른 감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손끝으로 사람의 맥을 짚으면 그 사람의 몸 상태뿐 아니라 마음의 떨림까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기적은 곧 재앙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 여인은 갑자기 다시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정말로 숨을 거두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석겸은 관청으로 끌려갔습니다. 죄목은 사체 훼손 미수 및 허위 치료 행위. 포졸이 그를 끌고 가며 말했습니다. 내 놈이 죽은 자를 억지로 살려놨다가 결국 죽게 만들었다. 궁중 여인을 모욕한 죄 목숨으로 갚아야 할 것이다. 석겸은 억울함에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 여인은 분명히 살아있었습니다. 자신이 아니었다면 아무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밤새 무슨 일이 있었기에 다시 죽은 것입니까? 그리고 어둠 속에서 누군가 그를 조용히 지켜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신맥을 짚는 아이. 위험한 존재로군. 조선이 혼란해지기 전에 저 아이를 없애야 한다. 그날 이후 소년 윤석겸의 이름은 숨죽인 한양의 권력 구석에 은밀하게 기록되기 시작합니다. 윤석겸은 관아의 차디찬 바닥 위에서 잠을 깼습니다. 손목에는 포승줄 자국이 선명했고 온몸이 얼어붙을 듯 추웠습니다. 옆에서는 관원들이 주고받는 말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아이 뭔가 수상하긴 했소. 살아있다며 손목을 짚던 그 손놀림 의원도 아니고 대체 어디서 그런 수를. 혹시 그 집안 아이 아니오? 몇 년 전에 역적으로 몰려 죽은. 잠깐의 침묵 후
누군가 나지막하게 말했습니다. 쉿! 그 얘긴 하지 마시오. 괜히 화 불러들이게. 석겸은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역적으로 몰려 죽은 집안?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는 자신의 부모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어릴 적 병으로 돌아가셨다고만 들었습니다. 약초꾼 어르신이 그를 걷어 키웠고 그 어르신마저 작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석겸은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나는 누구의 아들인가? 왜 이런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는가? 그날 밤 뜻밖의 인물이 석겸을 찾아왔습니다. 철문이 열리고 무명의 관복을 입은 노인이 들어왔습니다. 이름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노인은 석겸에게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작게 말했습니다. 내 손을 봤다. 그 손놀림. 옛날에 본 적이 있어. 석겸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누구에게서요? 노인은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내 아비에게서다. 석겸의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제 아버지를 아십니까?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아비의 이름은 윤태성. 조선 최고의 진맥 의원이었다. 손끝으로 사람의 맥을 짚으면 병뿐 아니라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까지 알아냈지. 석겸은 숨을 삼켰습니다. 자신의 능력이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역적으로 몰렸습니까? 노인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내 아비는 왕세자의 병을 진단했다. 그리고 그 병이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누군가 고의로 독을 먹인 것임을 알아냈지. 독을요? 그래. 왕세자를 죽이고 다른 왕자를 세우려는 음모였다. 내 아비가 그걸 조정에 보고하려 했어. 하지만 노인은 말을 멈추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날 밤 내 아비는 역적 모의죄로 체포되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옥중에서 자결했다고 발표되었지. 석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자결이 아니었군요. 죽임을 당한 겁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실을 본 자는 오래 못 산다. 이 나라에선. 그래서 내가 왔다. 너도 똑같은 길을 갈 것 같아서. 노인은 문서 하나를 건넸습니다. 이건 석방 문서다. 내가 손을 썼다. 대신 지금 당장 한양을 떠나거라. 내가 진실을 말할수록 내가 위험해진다. 석겸은 문서를 받아들며 물었습니다. 어르신은 누구십니까? 왜 저를 도와주시는 겁니까? 노인은 이미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나는 내 아비의 벗이었다. 그리고 그를 지키지 못한 죄인이다. 한 가지만 기억해라. 이 세상은 병보다 사람의 마음이 더 깊이 썩는 곳이야. 내 아비는 그걸 고치려다 죽었다. 너는 살아남아라. 그날 새벽 석겸은 포승줄 없이 관할을 나왔습니다. 그를 지켜보는 눈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슴속에서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당신은 진실을 말하다 죽임을 당하셨군요. 그렇다면 저도 그 진실을 끝까지 밝히겠습니다. 당신의 원한을 제가 풀겠습니다. 며칠 뒤 석겸은 경기도 외곽의 한 폐허가 된 의원터를 찾아갔습니다. 노인의 지시가 있었던 곳입니다. 거기서 그는 수십 권의 오래된 의서와 손때 묻은 진맥 노트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노트 맨 앞장에는 아버지의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병은 손목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마음에서 시작된다. 손목은 그저 마음의 문이자 입구일 뿐이다. 아들아, 언젠가 내가 이 글을 읽는다면 맥을 짚되 마음을 들어라. 석겸은 그 글을 읽으며 펑펑 울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아버지의 흔적을 만졌습니다. 차가운 종이였지만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아버지, 반드시 당신의 원한을 풀겠습니다. 그는 거기서 홀로 아버지의 의수를 익히기 시작했습니다. 밤낮으로 의서를 읽고 약초를 캐고 지나가는 나그네들의 맥을 짚었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그의 손끝은 더욱 예민해졌습니다. 이제 그는 맥만 짚으면
그 사람이 어떤 병을 앓고 있는지뿐 아니라 어떤 슬픔을 품고 있는지까지 알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말발굽 소리가 페이원터에 멈춰섰습니다. 석겸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횃불이 어둠을 갈랐습니다. 검은 복색의 사내들이 말에서 내렸습니다. 윤석겸이라는 아이를 찾는다. 석겸은 숨을 죽였습니다. 조정에서 보낸 자들이었습니다. 그는 재빨리 아버지의 노트를 품에 넣고 뒷문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어둠 속을 달렸습니다. 뒤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기다, 잡아라. 화살이 어둠을 가르며 날아왔습니다. 하나가 그의 어깨를 스쳤습니다. 피가 흘렀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도망쳤습니다. 낮에는 숨고 밤에만 이동했습니다. 굶주림과 추위에 시달리면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진맥진한 석겸은 한 마을 어귀에서 쓰러졌습니다. 눈을 떴을 때 그는 따뜻한 방 안에 누워 있었습니다. 앞에는 나이 지긋한 의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깨어났군. 사흘을 알았다. 석겸은 벌떡 일어나려 했습니다. 여긴 어디입니까? 저를 왜 살려주셨습니까? 의원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여긴 내단사라는 곳이다. 의원 수련생들이 실제 환자를 보며 수련하는 외진 의료교육소지. 그리고 나는 이서한이라 한다. 석겸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서한.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궁중 의원이셨다가. 그래. 정쟁에 휘말려 쫓겨났지. 이서한은 석겸의 손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내 손을 봤다. 사람의 맥만 짚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구분까지 읽는 손이다. 그리고 그 손놀림 윤태성을 닮았어. 석겸은 놀라서 물었습니다. 제 아버지를 아십니까? 이서한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성이는 내 제자였다. 조선에서 가장 뛰어난 진맥 의원이었지. 그리고 나는 그를 지키지 못한 스승이다. 석겸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아버지는 왜 죽었습니까? 누가 죽였습니까? 이서한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걸 말하기 전에 내게 물어야 할 것이 있다. 너는 복수를 원하느냐 아니면 진실을 원하느냐? 둘이 다릅니까? 다르다. 복수는 상대를 죽이면 끝이다. 하지만 진실은 세상을 바꾸는 것이다. 석겸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진실을 원합니다. 아버지가 왜 죽었는지, 누가 죽였는지, 그리고 그자들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세상에 알리고 싶습니다. 이서한은 미소 지었습니다. 좋다. 그렇다면 내게 모든 것을 가르치마. 진맥의 기술만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읽는 법을. 그날부터 석겸은 이서한 밑에서 본격적인 수련을 시작했습니다. 이서한은 엄격한 스승이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의서를 읽게 했고 수백 가지 약초의 효능을 외우게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환자의 맥을 짚을 때 마음을 비우고 오직 듣는 것에 집중하라고 가르쳤습니다. 맥은 말이 없지만 마음은 목소리가 있다. 내 손끝으로 그 목소리를 들어라. 석겸의 실력은 날로 늘어갔습니다. 이제 그는 맥만 짚으면 그 사람이 어떤 병을 앓고 있는지뿐 아니라 최근에 무슨 일을 겪었는지까지 어렴풋이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서한은 석겸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내 아버지를 죽인 자의 이름을 알려주마. 안시우. 지금 병조 참판으로 있는 자다. 안시우. 석겸은 그 이름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그자가 왜 아버지를 죽였습니까? 내 아버지는 왕세자의 병을 진단하다가 세자가 독을 먹고 있다는 걸 알아냈다. 그리고 그 독을 먹인 자가 한시우라는 것도. 한시우는 세자를 죽이고 다른 왕자를 세워 권력을 잡으려 했지. 내 아버지가 그걸 막으려 했고 그래서 죽임을 당했다. 석겸의 주먹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그 한시우라는 자, 지금도 멀쩡히 살아서 벼슬을 하고 있단 말입니까? 그렇다. 아무도 그의 죄를 증명하지 못했으니까. 하지만 이서한은 석겸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 내 손은 거짓을 꿰뚫는 손이다.
그자의 맥을 짚으면 그자가 숨기고 있는 진실을 알아낼 수 있을 것이다. 몇 달 후 한양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왕세자가 갑자기 쓰러지셨다더라. 고열에 시달리고 헛소리를 한다는군. 내의원 의원들이 총출동했는데도 원인을 모른다더라. 그리고 또 다른 소문도 있었습니다. 그 옛날 죽은 세자빈 사건 기억하시오? 그때 맥을 짚었던 소년 말이오. 아, 그 아이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있다더라. 어디선가 의술을 익혀서 귀신같이 병을 고친다는군. 소문은 궁중에까지 퍼졌습니다. 어느 날 내단사에 검은 복색의 사내가 찾아왔습니다. 이도겸 의관시험관 출신이자 석겸을 오래전부터 주시해온 인물이었습니다. 윤석겸, 세자 저하께서 위독하시다. 내의원 의원들이 모두 손을 놓았다. 내 손이 필요하다. 석겸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제가 가면 어떻게 됩니까? 또 죄인으로 몰릴 겁니까? 이도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번엔 다르다. 왕명이다. 세자를 살리면 내 죄는 사면된다. 그리고 내 아버지의 누명도 벗길 수 있을 것이다. 석겸의 눈이 번쩍였습니다. 정말입니까? 내가 보장하마. 하지만 실패하면 내 목숨은 없다. 석겸은 잠시 생각하다가 일어섰습니다. 가겠습니다. 이서한이 그를 붙잡았습니다. 위험하다. 한시우가 너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알고 있습니다, 스승님. 하지만 이건 기회입니다. 아버지의 원한을 풀 수 있는. 석겸은 이서한에게 절을 올렸습니다. 스승님의 가르침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반드시 살아서 돌아오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궁중 내의원 서편 마당. 조선 최고 의술가들이 모인 비공개 의관 시연장이었습니다. 의관 시험이라더니 웬 소년을 불러낸 것이오? 중전의 측근 예조판서가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병조참판 한시우 대감은 말없이 차를 마시며 석겸을 노려봤습니다. 석겸은 그 시선을 느꼈습니다. 저자가 한시우, 아버지를 죽인 자. 한시우가 입을 열었습니다. 의관이란 병을 치료하는 자가 아닙니다. 병이 생기기 전에 그 조짐을 먼저 보는 자이지요. 그래서 이 소년을 불렀습니다. 신맥을 읽는다는 소문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 석겸은 한시우의 맥을 짚고 싶었습니다. 저자의 심장이 어떻게 뛰는지, 어떤 악한 마음을 품고 있는지. 하지만 참았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었습니다. 시연이 시작되었습니다. 3명의 환자가 차례로 들여왔습니다. 정상적인 의관 후보들은 환자의 맥을 짚고 병증을 진단하며 시술 순서를 설명했습니다. 깔끔하고 정석적인 진단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석겸에게 배정된 마지막 환자가 등장했습니다. 여인이었습니다. 창백한 얼굴, 미세한 떨림, 그러나 뚜렷한 증상은 없었습니다. 내의원 의원조차 고개를 갸웃할 정도로 애매한 환자였습니다. 한시우가 손을 들어 지시했습니다. 이 환자에게 진맥을. 의원이 아닌 자가 무엇을 읽는지 보자고. 석겸은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여인의 손목을 조심스럽게 짚었습니다. 처음엔 아무런 특이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몇 초 후 맥이 이상하게 흔들렸습니다. 불규칙한 리듬, 그리고 뭔가 꾹 눌러놓은 듯한 압력. 그는 맥을 짚으며 여인의 마음을 들었습니다. 두려움, 죄책감, 그리고 누군가에 대한 공포. 석겸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 여인, 지금 병을 숨기고 있습니다. 시선이 쏟아졌습니다. 숨기다니? 석겸은 단호히 말했습니다. 복통이나 경련을 말하지 않지만 어젯밤에 태를 끊는 약을 복용한 흔적이 있습니다. 그 약물은 자궁을 수축시키며 맥이 짧고 날카롭게 튑니다. 그러나 의도적으로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여인은 눈을 부릅떴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입술을 열었습니다. 어떻게 아셨습니까? 석겸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맥은 입보다 먼저 말합니다. 병은 숨길 수 있어도 맥은 숨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누군가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협박을 받아 이 일을 한 것입니다. 여인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무릎을 꿇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저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시험장이 술렁였습니다. 그 약은 금기 약초 아닌가? 내 의원에서 나올 수 없는 약인데 어디서 손에 넣었지? 석겸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약은 내 의원에서만 쓸 수 있는 금제 약초입니다. 누군가 이 여인에게 약을 주고 무언가를 시킨 것입니다. 그 순간 한시우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에 분노가 어렸습니다. 이 시험 여기서 끝내자. 그 말과 동시에 호위무사들이 석겸을 에워쌌습니다. 지금 이 자는 의관 후보가 아니라 궁중 기밀을 누설한 자로 간주한다. 석겸은 이미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시험이 자격을 얻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자신을 끊어내기 위한 무대였음을. 그러나 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시우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대감, 제가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한시우는 냉소했습니다. 뭐냐? 15년 전 윤태성이라는 의원이 있었습니다. 그 의원은 어떻게 죽었습니까? 한시우의 눈이 찰나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곧 표정을 가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윤태성? 역적 모의를 하다 옥중에서 자결한 자 아닌가? 그걸 왜 묻느냐? 그 윤태성이 제 아버지입니다. 시험장이 술렁였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한시우는 비웃었습니다. 역적의 자식이 궁중에 들어왔군. 이것 참 재미있는 일이로다. 석겸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제 아버지는 역적이 아닙니다. 진실을 말하다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실을 저는 반드시 밝힐 것입니다. 한시우는 손을 휘저었습니다. 끌어내라. 이자를 지하 감옥에 가둬라. 석겸은 끌려가면서도 한시우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대감, 맥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대감의 맥도 짚게 될 것입니다. 한시우의 눈썹이 실룩거렸습니다. 지하 감옥. 습기 찬 돌바닥 위에 윤석겸은 맨몸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손목에는 포승줄 자국이 선명했고 머리칼은 피와 땀에 엉켜 있었습니다. 이틀째 아무도 그에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밥은 물과 찬 보리죽이 전부였습니다. 그날 밤 철문이 열리며 한시우가 직접 들어왔습니다. 짙은 향 냄새가 감옥 안에 퍼졌습니다. 한시우는 석겸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신맥을 짚는 능력이라. 우습군. 내 아비도 그랬지.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다가 죽었어. 석겸은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눈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한시우는 천천히 다가와 석겸의 턱을 움켜잡았습니다. 넌 실수했어. 조선은 진실이 드러나는 걸 원하는 나라가 아니다. 진실을 본 눈은 감아야 한다. 맥을 짚는 손은 잘라야 해. 그는 칼자루를 꺼냈습니다. 칼날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석겸은 두려움 없이 말했습니다. 대감, 제가 대감의 맥을 짚어봐도 되겠습니까? 한시우는 비웃었습니다. 대감의 맥이 어떻게 뛰는지 궁금합니다. 아버지를 죽인 자의 심장이 어떤 소리를 내는지. 한시우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감히. 그는 칼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때 감옥 밖에서 급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대감, 대감. 한시우는 칼을 내리며 돌아섰습니다. 무슨 일이냐? 세자 저하께서 위독하십니다. 갑자기 고열이 더 심해지셔서. 한시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는 석겸을 한번 노려보고는 감옥을 나갔습니다. 철문이 닫히고 석겸은 깊이 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직 죽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또 다른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철문이 조용히 열리고 이도겸이 들어왔습니다. 빨리 나와라. 시간이 없다. 석겸은 물었습니다. 왜 저를 구하십니까? 이도겸은 대답했습니다. 세자 저하의 목숨이 경각에 달렸다. 내의원 의원들이 모두 손을 놓았다.
내가 유일한 희망이다. 제가 가면 한시우가 가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알고 있다. 하지만 지금은 세자의 목숨이 먼저다. 내가 세자를 살리면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다. 석겸은 일어섰습니다. 가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약속해 주십시오. 무엇이냐? 세자를 살린 후 제게 한시우의 맥을 짚을 기회를 주십시오. 이도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하마. 세자의 침상 앞 한시우 대감, 예조판서, 중전 측 인물들까지 총출동해 지켜보는 가운데 석겸은 조심스럽게 왕세자의 손목을 짚었습니다. 세자는 14살 석겸과 같은 나이였습니다. 창백한 얼굴에 식은땀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눈은 충혈됐고 입술은 부르텄으며 손이 떨렸습니다. 손끝에 닿는 신맥, 평범한 맥이 아니었습니다. 리듬은 있지만 방향이 없었고 힘은 있지만 끝이 닿지 않았습니다. 마치 무언가에 짓눌린 것 같았습니다. 석겸은 맥을 짚으며 세자의 마음을 들었습니다. 두려움, 죄책감, 그리고 깊은 슬픔. 이건 몸의 병이 아니다. 석겸은 속삭였습니다. 이건 몸이 아니라 마음이 앓는 병입니다. 중전이 나섰습니다. 병이란 육신에 드러나야 병이지 어찌 마음을 병이라 하느냐. 석겸은 담담히 말했습니다. 세자 저하는 자신이 누군가를 죽였다고 믿고 있습니다. 정적? 그 말에 모든 시선이 얼어붙었습니다. 한시우가 버럭 소리쳤습니다. 무슨 헛소리냐? 세자가 누구를 죽였단 말이냐? 석겸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15년 전 세자빈 마마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세자 저하는 겨우 돌쟁이셨습니다. 하지만 어린 세자는 무언가를 보셨습니다. 석겸은 세자의 맥을 다시 짚으며 말했습니다. 세자 저하의 맥 속에 그날의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어머니가 고통스러워하는 모습, 그리고 누군가 어머니에게 무언가를 먹이는 모습. 중전이 소리쳤습니다. 그만하거라. 하지만 석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세자 저하는 그 기억을 잊었다고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몸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무언가가 그 기억을 자극했습니다. 그래서 병이 난 것입니다. 석겸은 주변을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최근 세자 저하께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무언가 그날을 떠올리게 하는 일이. 이도겸이 나섰습니다. 며칠 전 세자 저하께서 창고를 정리하다가 선왕비의 유품을 발견하셨다고 합니다. 그 안에 편지가 있었다고. 석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편지를 볼 수 있겠습니까? 한시우가 가로막았습니다. 안 된다. 그건 궁중 기밀이다. 하지만 중전이 손을 들었습니다. 가져오너라. 잠시 후 낡은 편지 한 장이 석겸 앞에 놓였습니다. 석겸은 편지를 읽었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의 아들아, 어미는 오래 살지 못할 것 같구나. 누군가 어미를 죽이려 하고 있다. 하지만 걱정 마라. 어미는 너를 지킬 것이다. 언젠가 내가 크면 진실을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어미의 원한을 풀어다오. 석겸은 편지를 내려놓았습니다. 세자 저하께서는 이 편지를 읽고 어머니가 자연사가 아니라 독살당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걸 막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병이 난 것입니다. 세자가 갑자기 눈을 떴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날 불렀어. 그날 밤 어머니가 날 불렀는데 나는 무서워서 숨어버렸어. 세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가기만 했어도 어머니는 살았을 거야. 석겸은 세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닙니다. 저하의 잘못이 아닙니다. 저하는 그때 겨우 돌쟁이셨습니다. 어떻게 어머니를 구하실 수 있었겠습니까? 진짜 잘못은 어머니를 독살한 자에게 있습니다. 세자가 물었습니다. 그게 누구냐? 석겸은 고개를 돌려 한시우를 바라봤습니다. 저하.
제게 한 가지만 허락해 주십시오. 무엇이냐? 저자의 맥을 짚게 해 주십시오. 한시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무슨 헛소리를 하는 것이냐? 내가 왜 내 놈에게 맥을 내놔야 한단 말이냐? 세자가 일어나 앉았습니다. 아직 힘이 없었지만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과인이 명하노라. 한시우, 저자에게 맥을 내어라. 한시우는 당황했습니다. 저하, 이건 모욕입니다. 저는 병조 참판입니다. 병조 참판이면 왕명을 거역해도 되는 것이냐? 한시우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도망칠 곳이 없었습니다. 호위무사들이 그를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결국 한시우는 떨리는 손으로 소매를 걷었습니다. 석겸은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한시우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석겸의 손끝에 한시우의 맥이 닿았습니다. 빠르고 불규칙한 맥, 두려움에 질린 맥, 그리고 깊은 어둠 속에서 숨쉬고 있는 수십 년간 쌓인 죄악의 맥. 석겸은 눈을 감았습니다. 손끝으로 한시우의 마음을 들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죽여라. 세자빈을 죽여라. 그녀가 살아있으면 내 계획이 틀어진다. 윤태성이 진실을 알았다. 그자를 없애라. 증거를 없애라. 아무도 모르게. 석겸은 눈을 떴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분노로 온몸이 불타올랐습니다. 그는 조용히 하지만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이자의 맥 속에 세 개의 죽음이 있습니다. 시선이 쏟아졌습니다. 첫 번째, 15년 전 세자빈 마마를 독살한 죄. 두 번째, 같은 해 진실을 알아낸 의원 윤태성을 옥중에서 죽인 죄. 세 번째, 그 후로 진실을 알 수 있는 모든 자들을 입막음한 죄. 한시우가 소리쳤습니다. 거짓말이다. 증거가 어디 있느냐? 석겸은 한시우의 손목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맥이 증거입니다. 대감의 심장은 지금 미친 듯이 뛰고 있습니다. 두려움과 죄책감으로. 죄 없는 자의 맥은 이렇게 뛰지 않습니다. 한시우는 손목을 빼려 했지만 석겸은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석겸은 품에서 낡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아버지 윤태성의 진맥 노트였습니다. 이건 제 아버지가 남긴 기록입니다. 여기에 세자빈 마마의 진맥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석겸은 노트를 펼쳤습니다. 아버지는 세자빈 마마의 맥을 짚고 독의 성분을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독을 구할 수 있는 자가 누구인지도. 그는 노트의 한 페이지를 가리켰습니다. 이 독은 내의원에서만 제조할 수 있는 특수한 독입니다. 그리고 당시 내의원을 관장하던 자는. 석겸은 한시우를 바라봤습니다. 한시우, 당신입니다. 한시우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건 세자가 말했습니다. 한시우, 과인의 어머니를 죽인 것이 사실이냐? 한시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한시우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그는 바닥에 엎드려 울기 시작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명령을 받았을 뿐입니다. 세자가 물었습니다. 누구의 명령이냐? 한시우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한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거기에는 중전이 서 있었습니다. 중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한시우가 울부짖었습니다. 중전 마마께서 세자빈을 없애라 하셨습니다. 그래야 중전의 아들이 세자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세자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중전, 그것이 사실이요? 중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이미 대답을 하고 있었습니다. 세자는 석겸을 바라봤습니다. 고맙다. 내 덕분에 진실을 알게 되었다. 석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하, 한 가지만 더 청하옵니다. 무엇이냐? 제 아버지 윤태성의 누명을 벗겨주십시오. 아버지는 역적이 아니라
진실을 말하다 죽임을 당한 충신이었습니다. 세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허락하노라. 윤태성의 누명을 벗기고 그의 명예를 회복시키도록 하겠다. 석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와 아버지의 원한을 드디어 풀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날 한시우는 대역죄인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중전은 폐위되어 별궁에 유폐되었습니다. 그리고 윤태성의 이름은 역적의 오명을 벗고 충신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한 달 후 한시우는 처형을 앞두고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한때 병조 참판으로 조선을 호령하던 자가 이제는 초라한 죄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몸은 급격히 쇠약해졌습니다. 처형을 기다리는 동안 그는 이상한 병에 걸렸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숨쉬기가 어렵고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어느 날 한시우는 간수에게 애원했습니다. 윤석겸을 불러다오. 제발. 소식을 들은 석겸은 감옥을 찾았습니다. 한시우는 쇠창살 너머로 석겸을 바라봤습니다. 한때 당당하던 눈빛은 사라지고 공포에 질린 눈만 남아 있었습니다. 내가 왔구나. 석겸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한시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맥을 짚어다오. 내가 무슨 병에 걸린 건지. 석겸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쇠창살 사이로 손을 넣어 한시우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맥을 짚는 순간 석겸은 알았습니다. 한시우의 맥은 이미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육신의 병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이 썩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병은 죄책감입니다. 한시우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평생 사람을 죽이고 거짓말을 하고 남을 모함하며 살았습니다. 그 모든 것이 당신의 맥 속에 남아 있습니다. 석겸은 손을 떼며 말했습니다. 당신의 심장은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해서. 한시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석겸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참회하십시오. 진심으로. 그것만이 당신이 편히 눈 감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한시우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미안하다. 그는 울먹이며 중얼거렸습니다. 세자빈, 윤태성, 그 외에도 내가 죽인 자들이 너무 많아. 용서해다오. 석겸은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저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죽인 제 아버지는 다시 돌아오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그는 잠시 멈추었다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진심으로 참회한다면 하늘은 용서해 줄지도 모르겠습니다. 석겸이 감옥을 나선 지 3일 후 한시우는 숨을 거두었습니다. 처형일 전날 밤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표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마지막 순간 그는 진심으로 참회했던 것일까요? 석겸은 그 소식을 듣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원한이 드디어 풀렸습니다. 세자의 병은 완쾌되었습니다. 마음의 짐을 내려놓자 몸도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세자는 석겸에게 은혜를 갚으려 했습니다. 윤석겸, 내게 내의원 최고의관의 자리를 주겠다. 궁에 남아라. 석겸은 절을 올리며 대답했습니다. 황송하옵니다. 저하. 하지만 거절하겠습니다. 세자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왜냐? 이보다 더 높은 명예가 어디 있느냐? 석겸은 고개를 들어 세자를 바라봤습니다. 저하, 맥은 궁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병은 높은 자만 앓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백성들의 맥을 짚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들으러 가겠습니다. 세자는 잠시 석겸을 바라보다가 미소 지었습니다. 좋다. 내 뜻을 꺾지 않겠다. 대신 한 가지만 부탁하마. 무엇입니까? 언젠가 과인이 정말로 어려운 일에 처하면 그때 돌아와다오. 석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저하.
그날 밤 윤석겸은 조용히 한양을 떠났습니다. 그의 행선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소문만이 돌았습니다. 심진이란 이름의 떠돌이 의원이 있다더라. 손끝이 닿으면 병이 아니라 삶을 본다더라. 아픈 걸 말하지 않아도 손목만 잡으면 다 안다더라. 10년 후 강원도의 작은 마을. 한 어머니가 아이의 고열에 지쳐 밤새 울고 있었습니다. 의원을 불렀지만 손을 놓았습니다. 약을 써봤지만 효험이 없었습니다. 아이의 숨이 점점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시여, 제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그때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자 낡은 도포를 입은 사내가 서 있었습니다. 30살 정도 되어 보이는 선한 눈매의 사내였습니다. 아이가 아프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봐도 되겠습니까? 어머니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를 들였습니다. 사내는 아이 옆에 앉아 조용히 손목을 잡았습니다. 눈을 감고 오랫동안 맥을 짚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아이 아직 맥이 살아있습니다.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정말입니까? 정말 살 수 있습니까? 사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아이는 몸의 병이 아닙니다. 마음이 아픈 겁니다. 무언가 무서운 일을 겪은 것 같습니다. 어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보름 전에 이 마을에 산 적이 들었지요? 이 아이는 그때 무서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그 공포가 몸을 병들게 한 겁니다. 어머니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맞습니다. 그날 아이가 숨어서 다 봤습니다. 그 후로 말을 안 하고 밥도 안 먹고 사내는 아이의 손을 부드럽게 잡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이제 괜찮아. 무서운 건 다 지나갔어. 그 순간 아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며칠 만에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어머니는 아이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은인의 성함이. 사내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제 이름은 윤석겸입니다. 그냥 맥을 짚는 자입니다. 한양의 기록관. 의관 명부에는 한 줄이 조용히 남아 있었습니다. 윤석겸 호는 심진에 맥을 짚되 입으로 말하지 않았고 병을 고치되 약만 쓰지 않았다. 그의 치료는 귀로 들었고 마음으로 썼다. 그리고 그 아래 작은 글씨가 덧붙여져 있었습니다. 전하의 어명 이자가 도움을 청하면 무엇이든 들어줄 것. 이자는 조선의 맥을 짚는 자이니라.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윤석겸이 짚은 맥은 지금도 조선 어딘가에서 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맥은 진실을 향해 멈추지 않고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긴 이야기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